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이번 시간에는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치열한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죠. 전형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건축 시공사 잘 뽑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2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동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일단 4월에 이제 삼성물산이 5년 만에 정비 사업에 복귀했던 신반포 15차 수주전이 있었죠. 여기는 그 바로 앞에 아크로리버파크를 지었던 대림산업 그리고 호반건설까지 이제 수주전에 참여를 했는데 삼성물산이 여기서 아주 화려하게 정비 사업에 복귀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반포 21차 수주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포스코건설하고 GS건설이 붙었어요. 근데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따내면서 이제 강남 중심지에 처음으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수주전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다시 붙었습니다. 원래 신반포 15차가 대우건설 거였죠. 그걸 삼성물산이 따냈었는데 3주구에서도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붙어서 삼성물산이 69표 차이로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세 건을 봐도 좀 재건축 수주전에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다고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네임밸류입니다. 이름값. 브랜드 선호도가 또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동안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랬지만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명성이 유효하다. 또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합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물산이 그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그리고 저기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이게 원베일리잖아요. 이거를 이제 일찌감치 수주해 놓고 여기에 이제 레미안 브랜드타운을 어떤 형성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레미안이라고 하면은 하자도 좀 없고 AS도 잘 되고 그런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또 레미안 퍼스티지, 이제 그 강남에 어떤 집값을 척도라고 하는 그런 단지가 있으니까 그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도 역시 레미안이다 라는 그런 게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요즘 재건축 시장에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후분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후분양제가 더 주목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 직전에 있었던 신반포 21차 수주전에서 포스코건설이 GS건설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GS건설의 텃밭이에요. 반포자에 있고 신반포자에 있고. 그런데 포스코건설의 조건을 내걸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후분양을 하겠다라는 게 조합원들의 좀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엔 포스코건설이 강남에 처음 입성을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됐었거든요. 포스코는 아예 확실히 그렇죠. 후분양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융비용도 부담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금융비용 부분이 좀 커요. 이제 후분양을 하게 되면 선분양을 할 때랑 대비해 보면은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PF를 통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이자 비용을 이제 어느 건설사랑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부담을 할 것이냐. 그때 신용등급이 좋은 건설사랑 손을 잡으면은 이자가 내려가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의 신용등급을 보고 낮은 금리로 우리가 돈을 조달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좀 이번에 조합원들 선택에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클린 수주. 서울시가 지난 2월에 그 반포 3주구하고 신반포 21차를 클린 수주 사업 1호 시범 사업장으로 또 지정을 해서 또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 어때요? 잘 지켜졌나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OS 요원이라고 하죠. 홍보 요원들을 또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조합원들을 일일이 대면하는 그런 식의 홍보 방식을 취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삼성의 홍보가 약하지 않았냐, 약하지 않겠냐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결과가 좀 정반대로 나온 좀 그런 사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남 3구역에 이 수주전이 완전 치열했잖아요. 이 입찰 제한 내용만 보고도 이거는 이거 현행 도정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한남 3구역은 그것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1년이나 지금 거의 늦어졌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그 과열 경쟁이 되면은 결국엔 조합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클린 수주를 내거는 건설사들이 들어오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클린 수주가 앞으로도 좀 더 정착이 될까요? 쉽게 바뀌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어하는 게
이게 조합원들에게 제안하는 제안서가 페이지 수가 한 2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조합원이 5,000명이면 그 5,000명을 일일이 다 만나서 200페이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이 시간을 늘려달라. 아니면은 좀 다른 홍보 수단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SNS에서 뭐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그 내부적인 건의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조합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최근에 이제 그 홍보 규정을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요걸 국토부에 좀 제출해서 건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런 기준만 만들 게 아니라 처벌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단속하겠다, 뭐 검찰이 고발하겠다 그런 말들은 많이 나왔는데 누가 이거를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소식이 없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그 위반한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서 좀 본보기로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도 일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해주고 또 위반 시에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런 당근과 채찍이 좀 있어야지 클린 수주가 좀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지코노미에서는 뜨거운 정비사업 수주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또 전영진 기자와 제가 계속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코노미 TV였습니다.